자, 지난주에 확인 설명서를 안 했다면서요. 네. 그 확인 설명서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하고요. 시간 안 나면 다음 주로 넘겨야 돼요.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 자, 이것도 빨리 끝내면 할 수 있는데, 자, 빨리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4개 중에서 지금 1개 끝냈어요. 주임법. 그것도 빨리 끝낸 거예요, 지금. 자,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자, 이런 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거 민법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훨씬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주임법 했습니까, 민법 시간에? 안 했죠? 빨리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바꿔야 되겠어. 민법 제일 첫 시간에 주임법을 해버리고. 근데 꼭 보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걸리잖아요. 그래도 민법 보통 진도 안 나가더라고, 거기까지. 자, 이번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상가 쪽으로 가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요것도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항력. 최단 존속기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최단 존속기간. 근데 최단 존속기간 하면서 관련된 게 갱신 요구예요. 얘하고 얘가 연결돼요.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 그러니까 거의 본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갱신 요구, 요게 조금 다르죠. 주택하고는. 그다음에 다 원리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관련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권리금이죠, 권리금. 시험에 이제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 권리금 요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하고. 주택에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가에서. 자, 그럼 먼저 이제 적용 범위에서는요, 요게 지금 첫 줄 보시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첫째 줄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에요. 영업용이라는 얘기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거. 등록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이 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등록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보증금이 일정 보증금 규모 이하, 적용 보증금 이하. 그랬을 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와 관해서는 두 가지. 이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가에 입주해 있어도 동창회 사무실, 뭐 종교, 뭐 단체 사무실 이런 것들, 여가적인 뭐 공간, 사무실 이런 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 예? 요거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적용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요 적용보증금 이하여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좀 이따 볼 거고요. 밑에 보시면 단가로 2번. 여기도 마찬가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도 그랬었죠. 상가에서 일시 사용은 그거예요. 땡처리하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점포 한 3달, 2달 하면서 뭐 점포 정리인가 뭐 하면서 막 옷 갖다 놓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일시에 일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로 2번에 보면 박스 부분을 별표하셔야 돼. 요게 바로 요 두 번째 겁니다. 적용보증금 이하. 적용보증금 이하. 그러니까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1천 이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과밀억제고정이나 부산은요 5억 이하. 거기 부산이 들어온 게 좀 특징이 있어요. 과밀하고 부산이에요. 세 번째는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좀 큰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화성이잖아요, 화성. 그 땅도 크고, 화성, 김포, 광주까지. 이런 지역이 3억 9천이야.
거기 세부적인 막 지역을 다 암기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주로 광역시하고 뭐 좀 큰 도시, 뭐 세종이나 뭐 파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요 2억 7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암기를 해두셔야 돼. 예, 그래서 요게 뭐 서울 얼마죠? 6억 1천, 그죠? 그 다음에 광역하고 아니 광역 아니지 참 과밀억제 권역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부산 여기가 5억 이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가 3억 9천 이하 이렇게. 기타 지역이 뭐예요? 2억 7천 이하.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이 규모를 따져줄 때 월세가 있으면 어떡하죠?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에서 따져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연습해봐요. 보증금이 1억에다가 월세가 500만 원이야. 이 정도 하죠. 보증금 1억이면 월세 500. 이런 상가 임차인이 있어요. 이 상가 임차인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보호되죠. 원칙적으로. 요게 만약에 부산에 있으면 어떻게 돼? 부산은 5억 이하니까 넘어버리죠. 요 500만 원에다 곱하기 100 한다고요. 6억이잖아, 6억.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연습했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요런 경우일지라도 부산에서 요거예요. 지금 뭐 초과했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요런 경우에도 부산일지라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문 중에 일부가. 그게 박스 밑에 보시면 반가로 2번이에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항력,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규정,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서나 표준 권리금 계약서, 표준 서식,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가 있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이런 거, 요것은 적용된다. 이렇게 요 경우가 지금 보면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적용이 됐다. 보호된다? 적용이다? 적용이 더 낫겠네, 표현상. 보호라기보다는 적용. 예. 여기도 이제 적용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여태 예외적으로 요거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어떤 경우냐면 요걸 암기를 해보자고. 이거 초과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세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고요. 대권이 뭔지 아시죠? 세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세표 차, 아주 근소한 차로 세표 할 때 여기 뭘 같아요? 요게 3기 차임 연체가 있을 때 해지. 표가 뭘 같아? 표준계약서 서식. 임대차 계약서든 권리금 계약서든 표준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대는 뭘 것 같아? 대항력. 권은 뭐예요? 권리금 보장 규정. 그 다음에 갱신은 뭐예요? 갱신 요구. 세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고요? 대통령 또 됐다고요? 세표 차로 근소하게. 예. 그러니까 초과했을 때, 요게 지금 초과되는 거죠. 초과했을 때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요 경우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2번에 보면, 2번에요.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죠, 요거?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몇 년? 1년. 근데 이때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나요? 6개월? 6개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6개월로 하면 임대인이 6개월 했으니까 6개월 장사하고 있을 때 나가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임대인 어떻게 해요? 1년 가고 일단. 가고를 무조건 1년에 최소한.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 1년이에요. 다만 임차인만큼은 6개월 계약했다면 나 6개월 장사하고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가 있다. 주택 임대차하고 똑같이 원리가 돼요. 임차인만 조항할 수 있는 거 밑으로 됐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렇게 1년 보장을 받아갖고는 권리금 회수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임차인이 원한다면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장사하려면 할 수도 있죠.
중간에 안 되면 때려치고 나가는 거고. 그런 뜻이요? 이게 뭐예요? 갱신 요구. 자, 밑에 보십니다. 존속기간에서 반가로 1번 첫 줄하고 둘째 줄 있죠? 지금 382페이지 밑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보는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3번에요. 갱신 요구권이 나옵니다. 갱신 요구는 중요합니다. 갱신 요건은 위주로 출제가 돼요. 반가로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아실게. 갱신 요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속 장사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거의 들어줘야 돼. 그 들어주는 기간은 반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넘지는 못한다. 10년. 바뀐 거죠. 자, 그러면 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반가로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고 어떻게 해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제 차임과 보증금은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더 나가서 올릴 때는 몇 프로를 넘지는 못하겠더라? 5%다.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5%를 초과해가지고 증액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써두시고. 올리더라도 5%를 못 넘어요. 자, 그런데 반가로 4번에 보면 갱신 요구가 있을 때 100%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거절.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박스에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요 중에서 자, 3개 정도를 갖다 체크하십니다. 1번하고 4번하고 7번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는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번하고 4번하고 7번.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3개가. 1번은 3개의 연체가 있으니까요. 차임 연체가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요.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쫓아내버리는 사유예요. 임차인. 그 다음에 4번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무단으로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거예요. 무단 전대 동의 없이 한 거죠. 그러면 임대인이 쫓아내버릴 수 있어요. 임차인을. 그런 거고. 7번은 자, 거기 나온 것처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는 재건축한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7번인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사유가 조금 그 밑에 가번, 나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건물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해요. 재건축해요. 그렇다고 100% 다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재건축 계획을 임대차 계약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게 가번. 그게 아니라면 나번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이더라.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개발 정비구역 뭐 이렇게 되면서 철거가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든지 이런 거에 해당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해당될 때 갱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내보낼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갱신 요구권입니다. 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몇 년을 보장받아요? 10년을 보장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할 수 있나요? 2년? 근데 임차인이 요때쯤 될 때 언제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되죠? 그 시기 언제까지? 갱신 요구는 요것도 바뀌었죠? 6개월 아니야 이건 안 바뀌었지? 임대차 기간이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 사이에 6개월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갱신이 되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갱신 요구를 했어 임차인이. 그러면 이때 갱신되는 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몇 년? 2년이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 많이는 못 올려도 이렇게 2년 되는 거예요. 그죠? 갱신 요구하면 이렇게 2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 이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한다고 돼 있잖아. 하나 더 어려운 거 해버리라. 요 2년 있죠 2년. 망설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때 2년 계약을 했는데
요때쯤 돼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올리고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때는 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1년이요. 갱신 요구는 무조건 2년이 아니야.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야. 이게 1년이면 이것도 1년이야. 이게 3년이면 이게 3년이고. 예? 자, 오늘 2시까지 끝나기도 힘들어요. 4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자, 383페이지요. 가로 2번. 그렇게 할 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실무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판례도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383페이지 가로 2번 가보세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나왔죠? 반가로 1번에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한테 아니야 못 찾은 거예요 또? 383페이지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이에요 지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갱신. 그런데 밑에 보면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랬을 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요? 나간다고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주택도 그렇죠. 해지 통보하면 그 효력이 당장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달 있다 생긴다. 3달 있다 보증금 빼줄 의무가 구체적으로 생긴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밑에. 주택도 거의 비슷한 원리죠.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갱신 요구까지. 자, 근데 갱신 요구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지금 우리 교재 안 나왔네. 자, 들어보세요. 전차인은 전차인 아시죠? 임차인한테 다시 세워둔 사람.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전부 다 임차인 권 아니야, 100%.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전차인 어떻게 해? 임차인한테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니까. 갱신 요구는 누가 할 수 있죠?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이 안 하고 있네. 자기는 지금 전대체에서 영업하는데. 그러면 이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임차인 의사와 반할 수도 있어요. 대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있다. 누가? 전차인이.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대위 행사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 전대차가 주인의 적법한 동의하에 전대차가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어 원래는.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전차인은 직접은 안 되고 누구 걸? 임차인 걸 대위 행사해서 갱신 요구를 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지. 임차인이 원하는 그 기간만큼 장사할 수 있어. 임차인이 보장받는 기간 10년 동안을 갱신 요구를 통해서 장사하려면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자, 이번엔 권리금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좋아. 권리금 먼저 해요. 여러분 받으신 자료 중에 어디 보시냐면 저기 4페이지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위아래 그림 요 2개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 4페이지에. 자, 거기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임대인이 A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점포를 갖다 세일 넣은 겁니다. B겠죠? 자, B라는 사람이 임차인. 세일 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이걸 넘깁니다, C한테. 이 사람은 지금 이 식당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을 주죠, 권리금을. 그러니까 식당에 대한 영업권을 여기 넘겨받아요. 여기. 그러면서 주는 돈이 뭐예요? 권리금이죠. 권리금 주고 식당을 인수받는 거예요. 그때 권리금 주고 영업권을 사는 거야.
영업권이 뭐냐 그러면 이 점포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영업적 가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단골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단골. 응? 단골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가치. 브랜드가 알려져 있거나. 그죠? 이런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시설 투자된 거에 대한 가치. 거기 시설 투자돼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 가치를 쳐서 이제 그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인수받으면서 주는 권리금을 시설 권리금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을 영업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권리금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위치가 끝내주죠. 시설 투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단골도 지금 영업 시작을 안 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없겠죠. 브랜드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도 위치가 끝내주죠. 그런 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영업적 가치를 이렇게 살 때 준 돈이 또 권리금이야. 이런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그래 또. 이 세 가지 영업적 가치가 있고 그 세 가지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인수할 때 주는 권리금이 있단 말이야. 그 권리금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요게 영업 권리금, 요게 시설 권리금, 요게 바닥 권리금. 이렇게 바닥 P라고 얘기하잖아. 바닥 권리금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사람이 주고 이걸 인수하는 거야. 권리금 1억에 식당을. 그러면 권리금을 지금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임차인이 받아먹죠? 그 임대인은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그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임대인도 받을 수 있어? 임대인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스스로 장사했다가 자기가 이 가게를 넘겨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건. 저희 아버님 옛날에 그렇게 이 점포를 갖고 계시다가 이걸 영업하시다가 이걸 넘기셨어. 근데 권리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도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권리금을 받냐고 주인이. 제가 환장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임차인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요거 비우고 나오고 그러면 이거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공실이야 지금. 바닥 피는 또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위치가 괜찮으니까. 그건 임대인이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도 챙기고 여기도 챙기고 여기나 여기가 챙기는 게 권리금이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권리금 계약 그러면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야? 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하는 거야.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요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 둘이 체결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요 건물 주인하고 요 신규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요 사람은 거기에서 식당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식당을 인수하려면 두 고개를 넘어야 돼,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는 주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식당을 인수받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때 권리금 보장 규정이 과거에 없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A가 이 사람이랑 해줄지 말지는 이 사람 마음이야. 안 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금 받아먹으려면 요게 체결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임차인은 요 건물주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되면서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잖아. 그러면 특별한 경우 빼고는 요 임대인은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요. 의무가. 해줘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안 해주잖아. 그러면 권리금을 못 받아먹죠. 약속만 해놓고. 그랬을 때 이 사람 손해본 거단 말이에요. 못 받아먹는 손해.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권리금 보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 보장은 어떻게 두 단계예요. 요거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 응? 근데 혹시라도 이거 이 사람이 안 해주고 버텨버리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대신에 이제 우리 법에는 이번에 바뀐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체결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려면 요 사람을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그 사이 그죠? 그때 딱 데려가야 되는 거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임자가 나타났어. 식당을 인수할. 데려갔어. 그럼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갔다고. 그럼 남은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데려가도 이거 체결해줄 의무가 이 사람한테 없는 거야. 딱 시기가 정해져 있어. 요게 그러니까 이게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종료시켜. 이게 이번에 작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3개월이었어, 3개월. 3개월 전부터 종료시켜. 3달 사이에 꼭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굉장히 불리했던 거죠. 넓혀준 거야, 이것도. 에? 에. 그래서 데려갔을 때 이걸 해주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회방 놓는 경우가 뭐가 있냐? 안 해주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방 놓는 경우가,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임대인이 데려오니까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 자기가 그 권리금을 수수해서 받아먹거나 이런 경우야. 이렇게 데려갔더니 임대인이 회방 놓는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좋아, 나 이거 근데 제가 해줄 텐데, 그죠? 근데 얘한테만큼은 어떻게 해? 얘한테만큼은 절대로 권리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 미워, 너무 미워. 그러니까 얘한테 권리금 주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래버려. 그러면 권리금을 이거 안 받으면 이 사람 안 넘길 텐데 인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못 주게 만든다고 임대인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회방 놓는 거에 들어간다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에 들어간다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 많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갖다 불러. 여기서. 그러면 그거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내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권리금 못 받아먹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해방 놓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내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거기 장사할 테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 나 못 해주겠다.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다 해방 놓는 거고. 데려왔는데 에? 기타란 게 있으니까 등등등이 있다고. 많다고. 이랬을 때는 해방 놓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럼 어떻게 해? 배상 청구 당한다. 그러니까 해방 놓지 않고 이걸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방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상 청구. 배상 청구 당하는 그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권리금 계약서에 1억을 받기로 했다 하면 요거랑, 그죠?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점포 권리금 감정평가된 금액이랑, 그 감정평가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이다 그러면 요 7천만 원하고 감정평가된 금액하고 여기 나온 금액 중에서, 여기 지금 인정된 금액, 주고받기로 한 금액 중에서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청구해도 얼마만 청구할 수 있어? 1억이 아니고 7천이요. 7천을 다 인정한다는 보장은 안 해요. 여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판사가 또 깎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권리금 받아 먹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을 시간을 많이 흘러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권리금 보장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 건물주한테 인사 잘하고 다녀야 된다고. 이게 권리금 확 줄어들어요. 시간 오래 걸리고요. 이거예요, 권리금 보장 규정이. 그런데 하나만 더. 요 내용 지금 옆에 쓰고 있잖아. 근데 100% 다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면 안 되지. 응? 예외가 있을 거 아니야. 저 A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게 뭐냐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누가? 임대인이. 이건 거절해도 손해배상 청구 안 당하지. 자, 그런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신규 입찰인 C를 데려왔는데 요 C가 도대체가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데려왔어. 거지를 데려왔다고, 거지를. 그러면 이거 자기 월세 못 받아먹을 수 있잖아, 이 사람한테.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어. 또 이 사람 데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응? 네, 보니까 아주 인상이 험상궂어.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들어먹게 생기고 월세도 잘 안,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임대인이 거부해버릴 수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어. 장사도 안 해놓고 지금 넘겨서 권리금 받아먹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일 때도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대인이 골랐어. 임대인이 여기 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구해온 게 아니고, 그죠?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권리금을 주려고 그래. 여기 달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했는데 임대인이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권리금을 주려고 한다면 임대인은요, 당신은 너하고 안 할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체결해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그 빼고는 보통 체결해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 그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빨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에서 384페이지 가로 4번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이라고 되어 있고, 384페이지요. 동그라미 1번 권리금 읽어보셔야 돼요. 조문이에요. 근데 원래 판례였는데 조문에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권리금에서는요, 셋째 줄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관심을 가질 것은 권리금을 받아먹는 사람에는 임대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임대인하고 또 뒤에 누가 나와요? 임차인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돈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동그라미 2번 권리금과 다르게 권리금 계약은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림에 나온 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죠? 우리 그림에 그린 것은 바로 권리금 계약을 그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서 첫 줄이 아주 중요하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우리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언제까지 데려가야 된다고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번에 바뀐 거예요. 거기가 핵심이고요. 그랬을 때 밑에 파란 박스가 해방 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방 놓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방해하는 행위인데 밑에 보면 1번이 요구의 동그라미, 둘째 줄에 끝에 가면 수수의 동그라미, 1번 가운데 요구의 동그라미, 둘째 줄에 수수의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2번의 첫 줄 끝에 가면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여기 밑줄요. 그 다음에 3번의 둘째 줄요. 가운데 3번의 둘째 줄 가운데 보면 현저히 고해, 이렇게 현저히 고액에다 밑줄. 그 다음에 4번에는 그 밖에 뭐 등등등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인데 네 가지라고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요구, 수수, 지급하지 못하게, 현저히 고액, 요 네 가지거든요. 기타 등등 있을 수 있는데 요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실 때, 자, 요것을 우리 한글로 하면 놔둬줘. 임대인이 얘기해요, 지금. 그 다음에 놔둬줘. 이렇게 하는 거지. 두 개가. 그 다음에 요거는요. 주지 마. 누구한테 주지 마라고? 여기에. 요 말이라고. 현저히 고액이다 그랬을 때, 많이 줘. 이렇게. 놔둬줘. 주지 마. 많이 줘. 요랬을 때가 뭐라고요? 해방 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이런 해방 놓는 행위라면 배상 청구 당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도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 네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게 봐서 놔둬줘, 주지마, 많이 줘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랬다가는 자,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죠. 그 손해배상책은 자, 셋째 줄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무슨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핵심적인 조문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래서 넷째 줄 끝에 가시면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간 시효로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 방금 전에 봤던 위에 가면 파란 박스가 또 있죠? 그 파란 박스가 뭐냐면 요겁니다.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위에가. 아시겠죠? 그래서, 거지를 데려왔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데려왔는데 온몸에 문신인 사람을 데려왔더라. 떠올리시고. 이게 이랬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민법 시험에. 최근에 알았네. 민법 시험에 여기 나온 거예요. 1년 6개월 이상. 1년으로 나왔던가 그래요. 1년 6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안 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인데, 권리금을 갖다가 기존 임차인한테 주려고 하더라. 임대인 선택! 이 말로 오면 돼요. 뒤에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이요. 이제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3번에 보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 나왔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만들어서 권장한대요? 국장.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국장이요. 같은 기억자 돌림으로 이해하셔야 돼. 권리금 계약서 그러면 뭐예요? 국장. 반면에 반가로 5번에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나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만들어서 권장해요? 반가로 5번? 법무부 장관이지. 아이고, 바꿔서 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출제위원이 이미 출제했고, 출제에서는 맞게 출제했어요. 바꿔서 출제할 거야. 그래서 두 개 다 기억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한 개라도 기억해야 돼. 한 개라도 기억한다면 권리금 계약서다 그러면 같은 기억자로 시작하잖아. 국장.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모 3번에 보면 차임 연체와 해지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자, 상가 임대차에서는 해지 사유가 3기 연체죠? 주택 임대차는요? 2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주택은 2기 연체, 3기는 3기 연체.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네모 4번에 대항력 나왔죠? 대항력 있어요. 거기서 대항력과 관련해서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갖춘 때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서 뭐. 대신 뭐만 달라져요? 주택하고 달라지는 점. 주택은 주민등록 가지고 써먹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지고 써먹지만, 여기는 사업자 등록 가지고 써먹는다. 그것만 달라지는 건데. 자, 중요한 판례 두 가지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시면, 제일 밑에서 1번 판례 중에서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자, 중간 정도에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했을 때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임차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도면을 갖다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지금. 일부 임대차일 때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네 줄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 매도권을 갖다가 가지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이 지금 둘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그 다음에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아요. 그랬을 때 같은 상호로 그랬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매도권은 존속하는 게 아니고 새로 갖춘 걸로 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였으니까? 폐업. 그래서 새로 갖춘 걸로 보기 때문에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판례 알아두셔야 되고. 자, 네모 5번에요. 지금 보니까 대항력은 여기 보면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 한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까지 해먹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인가요 밑에? 우선 면제권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대신에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죠. 확정일자 여기 상가는 어디서 받아요? 요거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죠. 주택은 어디서 받았었고요? 그죠? 자치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실 다양하죠. 근데 이 상가는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뭐 공증사무실에서 받는다 그런 얘기 하면 틀려요. 세무서장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것밖에 뭐 없지. 나머지는 없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88페이지 가로 2번에 우선 면제권의 승계라고 나와 있죠. 자, 되셨습니까? 반가로 1번 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계.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아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승계한 거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였으니까 그런 뜻이고 그랬을 때 반가로 3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더 줄이면 해지는 안 돼, 금융기관은. 근데 임차권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있다.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려고 그런 거죠, 지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자, 금융기관은 해지는 못하지만, 임대차 해지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자,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최우선 면제권은 칠판 보시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 똑같아요. 이것도 늦어도 언제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갖춰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면 되죠? 소액료. 원리가 똑같죠? 주민등록 대신에 여기 사업자 등록 써먹고 똑같죠? 그리고 다른 건 소액 보증금은 달라요, 솔직히. 금액은 틀린데 우리 그거 안 갈 필요가 없으니까 소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요. 네모 6번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네모 6번에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거기서요. 세 줄 읽어보고 갈게요.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소액 임차인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납된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요 2분의 1입니다. 주택도 2분의 1. 소액 임차인의 몫을 제한하죠.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려고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그 몫으로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까지를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까지를 딴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죠. 밑에 보면 소액 보증 규모 박스가 나와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네모 7번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이라고 나오죠. 주택에도 임차권 듣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모 8번 기타 사항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주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봐요. 주택 상가 등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은 관련 사업자 등록 사항 등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죠? 다시 이해관계인은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거 세무서 가야 되잖아. 아까 저기 주택은 어디 가야 돼? 확정일자 부여기관 가야 되고 세 군데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주택은 어디 가서 정보 달라고 그러고 확정일자 부여기관. 상가는 어디 가서 정보 달라고 그러고 세무서.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주택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택이나 요 상가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주택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고 상가는 세무서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 그것만 틀리죠. 그래서 거기요. 네모 8번에 가로 1번 그 네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389페이지 네모 8번에 가로 1번에 네 줄요. 근데 그 첫째 줄에 보면 어디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한다고요? 관할 세무서장. 그거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셋째 줄에요. 100분의 5 나왔죠? 주택도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어요. 주택도. 상가도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그것도. 됐어요. 쉬었다가 이제 경매로 갑니다.